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글로벌 장혜진입니다. 자, 코로나19 백신이 곧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미국 증시 상승 출발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 상승폭을 이어가지 못하고 낙폭을 키워가면서 현재는 1%대 하락세를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자,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일단 오늘 장은 대형주보다는 경기 민감주, 이 중소형주들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종목별 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로나19 백신 소식이 이날 있었죠. 화이자가 최종 코로나19 백신 임상 결과가 95%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며칠 내로 신청할 것이고 약 한 달 내로 의료진들이 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FDA에서는 다음 달 8일부터 10일에 이제 자문 회의를 열게 되는데 여기에서 코로나19 백신 승인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지 좀 기다려보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날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10월 신규 주택 착공 지수가 5%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을 웃도는 수치였고요. 주택 시장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반적으로 남아있는 그 문제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현재까지도 17만 명에 이르는 일일 확진자 수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이 시장에는 우려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날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지난밤 사이 뉴욕 증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옵니다. 현재 장 마감까지 3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현재 주요 지수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장이 잠시 주춤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먼저 다우지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상승 출발한 가운데 이 상승 흐름을 잘 유지하고 있었던 다우지수가 장 후반 들어 하락 전환하더니 이 장 막판에 굉장히 탄력을 크게 잃었습니다. 1%대 현재 하락하고 있고요. 29,479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장 후반 들어서 탄력을 크게 잃었습니다. 0.72% 떨어지면서 11,800선에 거래가 현재 되고 있고요. S&P 500 지수 역시 장 막판 들어서 비슷한 흐름 보이며 굉장히 크게 탄력을 잃고 있습니다. 37포인트가량 반납을 하고 있고요. 3,570선에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주목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디어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의 3차 임상시험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무려 95%의 면역 효과가 나타냈는데요. 중간 검토 결과보다도 더 뛰어난 효과가 되겠죠. 화이자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었다며 수일 내로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백신 사용이 승인될 거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법도 한데 오늘 장에서는 그게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한편 CNBC에 따르면 FDA가 백신 승인을 위한 핵심 절차인 자문그룹 회의를 이미 다음 달 초에 소집했다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 화이자는 물론 모더나가 현재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백신 관련 호재가 전해지며 장중에 주요 지수가 상승 흐름을 유지하기도 했었는데 끝까지 그 상승 탄력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보잉과 관련된 호재도 전해졌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인 FAA가 잇따른 추락 사고로 운항이 금지됐던 보잉 737 맥스의 이륙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의 대표적인 할인 유통점이죠. 타겟이 예상보다 양호한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이 타겟의 주가 오늘장에서 현재 3%대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도 있었습니다. 10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4.9%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주요 이슈 살펴봤고요. 잠시 뒤 뉴욕 증시 마감 직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직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여러 가지 호재도 있었고 또 악재도 있었는데 첫 번째로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의 이 3차 임상시험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95%의 면역 효과가 나타나면서 중간 검토 결과보다도 더 뛰어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보잉도 이 보잉 737 맥스의 이륙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런 한편 투자자들은 여전히 지금 당장의 코로나19 위기와 앞으로의 백신 보급 기대감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화요일까지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5만 7천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한 차례 더 심해진 상황이 되겠는데 때문에 봉쇄 조치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야간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장에서 계속해서 하락 재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월가 전문가들은 여전히 백신에 대한 기대를 표하고 있는데요. 네트웨스트 마켓의 제임스 맥커믹 전략가는 이번 위기의 성격을 볼 때 1차, 2차, 3차 확산의 사이클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백신이고 또 백신 보급이 생각보다 빠르게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은 경제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신호를 줘서 기업가와 소비자의 전망이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주요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1.16%까지 낙폭을 키운 모습이고요. 29,400선쯤에서 거래를 마칠 예정입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막판에 힘을 크게 잃었죠. 0.82%까지도 낙폭을 키웠습니다. 11,800선에 거래를 마칠 예정이고요. S&P 500 지수도 오늘은 41포인트가량 반납을 하면서 3,567에 장 마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엘라스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클로징 벨 나우 이어갈 텐데요. 미국 증시 마감 상황에 대한 분석과 상품 선물 시장 마감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국 증시는 상승 출발하긴 했지만 장중에 하락 전환을 했고 막판에 매도세가 굉장히 거세게인 것 같습니다. 낙폭을 더 키워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증시 판단해 주시죠. 네, 사실은 전일과 또 유사한 흐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큰 틀에서는 경기 민감주로의 순환 매도 일부 좀 지속이 됐습니다. 하지만 탄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리고 장중 흐름으로 본다면은 기술업종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그런 흐름이 오늘 나타났는데요. 화이자에서 백신 예방 효과가 95%라는 최종 데이터를 이제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수요일 내에 FDA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은 국제보건기구 WHO에서 백신이 나와도 현재 그 코로나19의 확산세 진정되는 데는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런 경고 메시지를 좀 내놓는 등 좀 현실을 자각하는 결국은 신중론이 여전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막판으로 갈수록 더욱더 좀 얼어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종목별 장세 그리고 예를 들어서 FDA가 처음으로 가정용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긴급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진단키트 관련주가 좀 급락을 하는 등 업종별 장세도 오늘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함께 짚어드립니다. 자, 간밤 에너지정보청에서는 지난주 원유 재고가 약 77만 배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시장 예상치였던 120만 배럴 증가보다는 적은 수치였는데요. 국제유가는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는 많이 늘지 않았다라면서 상승폭을 장중에 더욱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마감 기준으로는 배럴당 41.66달러에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금값도 함께 보시죠. 금값은 3주 만에 이틀 연속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일면서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값은 오늘 0.8% 넘게 빠지면서 1,870달러 선을 지켜내지 못한 모습입니다. 1,869달러에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백신 효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코로나19 재확산세가 크게 일면서 우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속되는 모습이죠. 미국 내 재봉쇄 조치가 일어나면서 0.875%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외신 소식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외신 소식 최진석 팀장님께서 살펴주셨습니다. 어떤 소식이죠? 네, 이번 주 들어서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가 다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중소형주는 이날도 장중에는 신고점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좀 아웃퍼폼하는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이 중소형주의 흐름이 앞으로 시장의 향방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잠재적인 수익도 크겠지만은 리스크도 클 것이다라는 이 머니앤마켓이라는 투자정보 미디어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대표적인 중소형주 지수라고 할 수가 있는 러셀 2000 지수가 지난주에 2018년 이후에 처음으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형주라고 한다면은 시가총액이 한 3억에서 20억 달러 정도 되는 기업을 지칭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니앤마켓에서는 강세장에서는 소기업이 대기업 대비해서 성장 잠재력이 더욱더 크다. 그리고 약세장에서도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양쪽 다 시장을 좀 리드하는 양상을 보여왔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같은 양상은 지난 1920년 이후에 매 강세장 그리고 약세장에 모두 적용됐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2018년 이후에 이 같은 상황 관계가 조금은 깨졌다라고 분석을 또 했는데요. 대형주가 약세장에서 신속하게 좀 회복을 했고 그 후에 이제 최근에 2년간의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보인 반면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복에 무려 26개월이 걸렸다라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중소형주가 1년 이상 신고점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 금방 상승세를 재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979년 러셀 2000 지수가 거래를 시작한 이후에 10차례 중에 9차례 1년 이상 신고점 도달 실패 후에 한 달간의 상승을 보였다라고 하고요. 그간의 상승폭도 2.4%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1년간의 상승 확률도 70%였다. 그리고 상승폭도 11.2%로 양호하게 나타났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즉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중소형주가 잔뜩 움츠러든 후에 리스크 대비해서 기대이익이 굉장히 좀 컸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향후 1년간은 이 역사적인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미디어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단 이번에는 경기 회복세가 좀 가속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중소형주가 아웃퍼폼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반면에 반대의 경우에 시장의 약세를 또 주도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흐름이 전체 시장의 흐름에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네, 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강세장 지속을 위해서는 중소형주들이 어느 정도 시장을 주도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로도 들리는데요. 추가 상승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 상승 여력이 클까요? 일단 지금 보면은 대형주 대비해서 분명히 좀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백신 개발이라는 또 호재도 있고 이에 따라서 내년에 경기가 본격히 반등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은 충분히 좀 분위기는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프리스에서 최근에 이 관련해서 분석을 내놨는데요. 그간의 기술주를 로켓 그리고 스몰캡을 잠수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펀더멘털 외에도 지난 한 9년 동안 중소형주는 투자 포지션 측면에서도 철저하게 소외를 받아왔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이 같은 트렌드가 좀 바닥을 쳤고 언더퍼폼이 굉장히 길게 이어졌던 만큼 경기 민감주로의 순환매에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추가 상승 여지가 크다라는 그런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중소형주 지수죠. 러셀 2000 내 대표적인 편입 종목과 특히 올해 또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어떤 종목군이 이 중소형주에 포함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올해 러셀 2000 지수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한 편입 종목은 지금 노바백스, 이 헬스케어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려 2000% 이상의 좀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백신을 조달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유력하게 꼽아지는 그런 기업으로도 유명한 그런 보도가 나온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상승률 탑 10 종목을 좀 보면요. 오버스탁닷컴이 한 700% 이상 올해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기업인 플러그파워 역시도 60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러셀 2000 지수의 편입 종목 가운데서 올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장혜진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3만 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 다우지수가 물론 오늘은 1%대의 하락세를 연출하면서 3만 선에서 조금 더 멀어지긴 했습니다만 2021년에는 4만 선이라는 이 기록을 깰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투자은행 베어드에서는 다우지수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를 더 많이 담고 있다면서 앞으로 시장에서는 가치주가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고 성장주는 오히려 안정적인 방향성을 좀 탐색해 나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그는 가치주는 여지껏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종목에 대한 편식이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만 향후 이런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구성 흐름이 나타난다면 다우지수에서 놀랄만한 급등세가 연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6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단기 채권과 머니마켓 계좌에 들어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주식이 선호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따라서 내년에는 깜짝 상승세로 시장에서 반짝 상승세가 투자자들이 굉장히 놀라게 될 그런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BEACH죠. Bookings, Entertainment, Airlines, Casino and Cruise Lines and 호텔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치주의 흐름은 경제에 달려있죠. 최근 화이자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이 굉장히 높은 효과를 보이면서 경제도 다시 한번 회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가치주로의 다시 이 회복세, 자금 이동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순환매가 나타났다라는 평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이 가치주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또 짚어볼 것 같은데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가치주의 좀 정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펀더멘털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을 저희가 가치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저평가되어 있는지는 사실 좀 주관적인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낙폭이 과대됐던 업종을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분석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최근에 JP모건에서 가치주로의 순환매가 과거보다 좀 장기화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을 했습니다. 성장주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인 업사이드가 클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고요. UBS에서도 순환매 장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시장에서 지금 백신 보급이 결국은 가치주의 수혜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좀 공감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시티그룹도 역사전 수준 대비해서 성장주와 가치주 간의 격차가 좀 크기 때문에 가치주의 좀 업사이드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라는 분석을 제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종식하게 되면 경기 민감주들이 즉각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업종을 가장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여행과 관련한 그 업종이 가장 좀 회복 여지가 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내에서의 항공 수요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약 한 40%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해외 출장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90%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행이 좀 재개가 된다면은 항공사, 그리고 여객기 제조사, 여행사, 그리고 크루즈 여행 관련주도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해외에 나가서 카드 수요가 좀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카드 관련주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코로나19 종식과 그리고 경제 정상화를 저희가 감안해 봤을 때는 금융이라든지 에너지, 그리고 소재 등의 경기 민감주 또한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신 소식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타겟이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이날 급등했습니다. 자, 보잉이 737 맥스 재운항이 1년 8개월 만에 다시 한번 허가를 받으면서 장 초반에 급등했지만 막판에 하락세가 일면서 3%대의 하락세를 기록한 채 마감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타깃입니다. 이날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소매업체 타겟이죠. 10월 결산분기 호실적에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지금 보면은 새로운 쇼핑 트렌드를 접목한 것이 이 호실적에 굉장히 좀 주요했던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날 발표한 타겟의 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226.3억 달러로 나왔습니다. 컨센서스 209억 달러 수준을 큰 폭으로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도 2.79달러로 나오면서 컨센서스 1.60달러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매장을 포함한 이 동일 매장 매출이 20.7%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났는데요. 디지털 판매가 155%나 급증을 했고,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매출도 9.9%의 증가세를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겟이 팬데믹 이후에 달라진 쇼핑 트렌드를 공략하는 것이 굉장히 좀 주요하면서 전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타사와 달리 이 타겟 같은 경우에는 필수 업종으로 분류가 돼서 매장 운영을 그래도 일부는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쇼핑객들이 자주 마트에 가고 그리고 한 번 가면은 더 많이 사게 되는 그 트렌드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거래 횟수가 4.5% 늘어났고, 그리고 한 번 구매할 때 얼마나 그 카드를 긁는지를 좀 산출을 하는 티켓당 매출 같은 경우에도 15.5%의 급증세가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수제에서 이번에는 뷰티와 의류 브랜드에 조금 더 집중하는 전략이 주요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온라인 공략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문을 해놓고 가서 좀 픽업을 하는 드라이브 업 서비스의 매출이 무려 5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배달 서비스, 쉬프트라고 얘기하는 그 서비스의 매출도 무려 28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이 호실적을 나타냈음에도 타겟이 이번에도 가이던스는 발표하지는 않았는데요. FY 1분기 중에 가이던스를 철회를 했고 계속해서 좀 제시를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타겟의 이번 3분기 호실적 집중 전략들이 좀 바뀌었죠. 의류에 집중하고 온라인 공략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온 것 같은데 여전히 가이던스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후에는 과연 가이던스가 없는데도 어떤 투자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도 시장에서 좀 주가가 상승하는 약세장 속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시킹 알파 헤드라인이 좀 재밌었는데요. No guidance, no problem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워낙 실적의 서프라이즈 폭이 컸고요. 그리고 가이던스를 물론 제시하지는 않았지만은 특별히 앞으로 나빠질 것이다라는 경계론을 제시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장 반응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제시가 된 투자 의견도 대체로 좀 긍정적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실적 공개 후에 비중 확대 의견과 목표 주가 190달러를 그대로 좀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이던스는 없었지만은 경영진이 연말 쇼핑 시즌 매출 호조를 점쳤고 최소 내년 초까지 현재의 쇼핑 트렌드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한편 이날 종목별 장세 속에 타깃과 마찬가지로 이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10%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나 S&P 500 지수로의 편입 소식이 굉장한 호재가 된 거겠죠? 그렇습니다. 딴 날보다 어떻게 본다면은 특징주의 흐름이 좀 중요했던 하루였기 때문에 타겟과 마찬가지로 이날 대표적인 급등주로 꼽아볼 수가 있는 테슬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S&P 500 편입 소식이 나온 이후에 지금 이틀 연속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날은
특히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고마진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사업의 성장력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30년까지 이들 이 사업의 매출 비중이 이 순익 비중이 20%까지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목표 주가로도 $540에 그러니까 지금 대비해서 약 한 20% 정도의 업사이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모건 스탠리가 지난 2017년 이후에 처음으로 테슬라의 낙관론을 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베어의 좀 전환에 시장이 좀 환호를 한 것 같고요. 지지부진한 전체 시장 상황에서도 테슬라의 주가 급등은 단비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장혜진 앵커의 픽입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연이은 기체 결함 추락 사고로 3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작년 3월부터 운항이 중단된 보잉의 737 맥스 운항이 이날로써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 항공 당국이 1년 8개월 만에 운항 재개를 승인을 한 것인데요. 이전부터 소식이 들리면서 예상을 하고 있긴 했던 부분입니다. 자, 보잉 측은 이전 사고에 대해서 검사 결과 조종 장치와 새로운 소프트웨어 등의 이상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당국의 요구에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를 수정했으며 수많은 청문회 끝에 경영진까지 교체를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항공기 판매가 급격하게 떨어지자 737 맥스 비행 허가 획득에 보잉에서도 사활을 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공을 한 거겠죠. 데이비드 카룬 보잉 CEO는 이 비극적인 사고로 희생된 생명을 잊지 않겠다며 안전과 품질, 진실성을 핵심 가치에 두고 더욱더 집중을 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보잉의 737 맥스가 당장 운항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두 가지 이유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항공사가 다시 해당 기체를 띄우기 위해서는 조종사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런 안전문화 개선에 대한 연방기관의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이것이 최소 30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이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현재 총 737 맥스는 387대인데 이를 보유한 59곳의 항공사는 32개국에 걸쳐 있어서 운항이 금지된 다수의 기종이 미국 외 다른 국가에 있어서 실제 운항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외신에서는 이번 FAA의 재운항 승인은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보잉의 737 맥스 운항 재개 승인, 어쨌든 호재가 되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조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막판에 차익 실현이 좀 나타난 걸까요? 장중에 하락 전환한 데 이어서 4%에 가까운 하락세를 연출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자, 어떻게 판단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보잉 같은 경우에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죠. 첫 번째로는 737 맥스 항공기가 거의 2년 가깝게 운항이 중단돼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팬데믹발 항공기 수요 둔화에 그런 고통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그중에서 해결이 됐으니까 엄청난 좀 호재로 인식이 되는데요. 하지만은 얼마나 이게 빨리 실적에 도움이 될지는 좀 미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반응도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 부진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이 737 맥스 항공기의 재고가 450대 정도 창고에 좀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 사측에서 원래는 1년 안에, 그러니까 인도가 재개된 후 1년 안에 모두 재고를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이를 좀 미뤘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내후년까지도 재고 소진이 미뤄질 수 있다라고 밝힌 점이 있고요. 실제로도 시티그룹에서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코로나19 이전에는 생산이 문제였다. 하지만 이제는 수요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도 투자 심리가 펀더멘털보다도 더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본다면 이처럼 737 맥스의 운항 재개를 좀 선반영한 그런 주가 흐름을 좀 뒷받침하는 분석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번 운항 재개가 좋은 소식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관련주로 좀 수혜를 입게 될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물론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운항이 재개가 됐고, 그리고 인도도 재개가 되고, 그리고 생산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점을 좀 가정을 한다면은 스피리트 에어로 시스템즈 같은 대표적인 보잉의 그 항공기 부품 업체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허니웰이라든지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그리고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 등의 이 기업들도 보잉의 항공기 이 엔진 제조업체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에 맥스를 포함해서 737 단일 기종으로 운항하는 그런 항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737 맥스의 운항 중단에 상대적으로 타격이 좀 컸었는데 운항 중단이 좀 풀린다면은 상대적인 또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마감한 미국 증시 분석과 함께 종목 뉴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밤 사이 뉴욕 증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옵니다. 먼저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어제에 이어 시장이 잠시 주춤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부터 살펴볼 텐데요. 장중에 하락 전환을 한 모습인데 특히나 장 막판에 낙폭을 크게 키웠습니다. 1.16%까지 떨어지면서 29,400선에 거래를 마친 모습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변동성 장세 끝에 0.82% 오늘 떨어졌습니다. 11,800선에 장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오늘은 41포인트가량 반납을 해줬습니다. 3,567에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주목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디어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개발 중인 백신의 3차 임상시험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무려 95%의 면역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중간 검토 결과보다 더 뛰어난 효과가 되겠죠. 화이자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었다며 수일 내로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CNBC에 따르면 FDA가 백신 승인을 위한 핵심 절차인 자문그룹 회의를 이미 다음 달 초에 소집했다고 하는데요. 이 회의에서 화이자는 물론 모더나가 현재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백신 관련 호재가 전해지며 장중에 주요 지수가 상승 흐름을 유지하기도 했는데 끝까지 그 탄력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보잉과 관련된 호재도 전해졌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가 잇따른 추락 사고로 운항이 금지됐던 보잉 737 맥스의 이륙 금지 조치를 해제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잉의 주가는 오늘장에서 2.7% 떨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의 대표적인 할인 유통점이죠. 타겟이 예상보다 양호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타겟의 주가 오늘장에서 약 3%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또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도 있었습니다. 상무부는 10월의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4.9% 늘어나 153만 1,000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전망치였던 2.5% 증가를 웃도는 수준이었는데요. 오늘장에서 큰 상승 동력을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한편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의 코로나19 위기와 앞으로의 백신 보급 기대감, 이 둘 사이에서 여전히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화요일까지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5만 7천 명을 기록했는데요. 겨울을 앞두고 한 차례 더 심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쇄 조치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오하이오주에서는 야간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장에서 하락 재료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 한편 월가 전문가들은 백신에 대한 기대를 표했습니다. 네트웨스트 마켓의 제임스 맥커맥 전략가는 이번 위기의 성격을 볼 때 1차, 2차, 3차 확산의 사이클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백신이고 백신 보급이 생각보다 빠르게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은 경제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기업가와 소비자의 전망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알라스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